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한번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유망 종목들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한눈에 봐도 이제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좀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동안 안 좋았던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의 실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우호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강세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이 외국인의 수급은 원달러 환율과 굉장히 좀 관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1320까지 갔었죠. 예, 자세한 수치는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28.5까지 갔었네요. 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318.9대 여전히 높지만은 그래도 최고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환율의 원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 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원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거고 그만큼 국내 시장의 메리트가 돋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하락을 해야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 80-90% 정도 이 환율에 영향관계 그 영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입니다. 예, 결국에는 메리트 있는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그런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그때부터는 좀 돋보이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가 또 문제이겠죠.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뭐 그렇게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기적인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들 지금 피크아웃을 찍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어떤 기대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달러 강세의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부분은 유럽이 따라가지 못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유로화보다는 달러에 훨씬 더 값어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 유로화 강세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원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우려감들은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유럽의 금리 인상이 얼마만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예상은 0.25%인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0.25%가 아니라 최소 0.5%에서 0.75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자금 이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져나가는 자금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분을 보면은 26, 27일에 또 1%까지 울트라 스텝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인상까지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자금 이탈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럽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얘네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웬만하면 좀 빅스텝을 가져야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 달러 강세가 좀 풀리지 않을까. 예, 요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할 거라는 거는 좀 기정사실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단기적인 우려감들은 좀 완화가 됐지만은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뭐 0.5%에서 0.25%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 번 더 1%대 올려버리면은 추가적인 또 자금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또 1%대 공격적인 이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예, 저 같아도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 시장보다는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조금 눈여겨보시라는 거는 은행주입니다. 바로.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원화를 약세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원화 강세를 만들려면은 자금 이탈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만큼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는 2%고 미국은 4%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봐도 4%가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인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조 장세에서는 은행주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제 단기간에 또 삽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분할 관점으로 주목을 계속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시장의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초장기적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정선을 가지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저금리 시대의 가장 타격이 이제 은행주예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 얘네들이 대출을 해줬을 때 1% 받는 거랑 3% 받는 거랑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최대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때가 저금리 시대보다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그에 따른 어떤 대출, 이자 마진도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어떠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은 완화가 됐지만 결국에 26, 27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양호한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유럽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환율은 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장기로 갈 것이냐는 결국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우리 시장은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유럽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는 환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겠죠. 그래서 뭐 말일 전까지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좋게 보면은 단기 반등 정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도 시장에 맞는 종목들, 뭐 은행주 같은 종목들,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한 3가지 정도 포착이 됐고요. 어떤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는지 또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잔존을 하다 보니까 지수 방어형 AI들이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여줬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수 방어형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2, 3위가 전부 다 이제 지수 방어형이네요. 그래서 뭐 박셀바이오, K옥션, 프로2000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프로2000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실적 기반인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셀바이오죠. 이 종목 재작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진짜 뭐 바닥권에서 거의 몇천 % 올랐던 종목이죠.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도 사실 거의 힘이 굉장히 강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가 정말 많이 죽어 있었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이네요. 재작년이 아니라 2021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원래 뭐 만원짜리 주식이 뭐 3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네,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 죽어있던 종목이 뭐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그만큼 강한 것이냐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 제가 봐도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그 간암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소라페닙.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렌바티닙. 이렇게 이제 그 소라페닙과 이제 렌바티닙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 간암 치료제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박셀바이오에서 임상 실험을 했죠. 이상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표준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라페닙이나 이제 그런 이제 렌바티닙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당연히 더 좋은 거를 상용화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상용화하기까지는 이르지만은 그 이제 상용화 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NK 여기 지금 엄청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 치료제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생존율이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암으로 봤을 때 그 생존 확률이 한 69에서 70% 정도 되는 이제 상황인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35에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쪽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암 치료제는 앞으로 개발될 시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바이오에서는 그 희귀약품 치료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희귀병 치료제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상용화가 될 시에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한 번 암에 걸리게 되면 생존율이 거의 뭐 35%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뭐 소라페닐, 렌바티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결국에 생존율이 이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돈보다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런 부분들을 박셀바이오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는 뭐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위권이에요. 간암 치료제는. 네, 그만큼 살 확률이 다른 암보다 적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분야일 뿐더러, 네,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만큼 잠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센K 같은 경우에 뭐 완전 그 반응률, 객관적 반응률, 그리고 뭐 질병 조정, 그리고 뭐 생존 기간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기존에 있던 이런 표준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임상 이상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 때보다 과다 투여를 했어요. 한 2배 정도. 과다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뭐 치명이 없었다. 결국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안 좋은 점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임상에서는 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 B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A는 이제 이상 A 부분은 내년 이제 초에 완료가 될 것 같고, 이상 B는 내년 이제 하반기쯤일 것 같은데, 이 A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준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기대 이상으로 이제 결과 발표가 나면 바로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업이 그래요. 네. 뭐 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원래 경쟁이 과할수록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익성도 그렇고 경쟁 심화에 따른 어떤 도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독점 기업들이 항상 잘 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그렇듯 바이오도 대체 치료제가 없이 이 회사만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당연히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로밖에 몰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한 어떤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지금 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시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코로나 때는 이제 백신, 치료제 이렇게 관련해서 진단키트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급등을 하다가 사실 작년 이제 후반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에도 굉장히 좀 많이 죽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좀 모든 기업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많이 부족했었던 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부터 2023년까지가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이상을 많이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2년, 23년도에 다시 한번 바이오의 어떤 시험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또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대안이 바로 이제 바이오주이기도 하죠. 원래 바이오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이슈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멘텀이 없으면 시장의 영향을 받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바이오 산업들이 올해부터 임상 이상을 실행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만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옥션인데 이 종목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무상증자 효과입니다. 최근에 공구먼 로터스처럼 어떤 착시 효과,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장기로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터스 공구먼 보셨죠? 네, 급등 이후에 급락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완전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로2000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2.36%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2000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OLED나 LCD 이런 거를 이제 OLED, LCD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주요 고객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의 이유가 그동안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중간에 몇 번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올해 이제 프로2000의 예상 매출액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액이 거의 4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하게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의 뭐 상장 이래로 최대 실적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단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손색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ED 쪽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좀 안 좋았어요. 결국에 그건 뭐냐면 기술력이 이제 앞으로 중국이 많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는 좀 양보다는 질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가 경쟁도 있겠고요. 단가 경쟁이 일단 가장 심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우려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 시장에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플렉서블 쪽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기기, 차량용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 다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프로2000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어떤 그런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다이렉트 콘택트 필름인 이제 치본 필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동사만 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래처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OLED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는 법은 이제 단가는 우리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입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어떠한 그런 차별성 있는 기술 하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이제 뭐 그 소재인 그리퍼 쪽 전류 개발이죠. 이쪽 사업에서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합쳐져서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쪽으로도 좀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현재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추정 실적치를 좀 본다면은 올해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만 봐도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도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손색이 없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3가지 종목 좀 봤고요. 첫 번째 박셀바이오, K옥션, 프로2000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기업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박셀바이오도 개별 이슈죠. 네, K옥션도 무상증자라는 개별 이슈입니다. 프로2000도 실적 개선이라는 개별 이슈. 예, 요런 이제 지금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트레이닝 하실 때는 그날 강한 이슈가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항상 뭐 테마형 AI, 지수방어형 AI 이렇게 이제 나눠서 알아서 종목을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